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아두이노 564편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 2편하고 같아요. 오늘은 이 페이퍼라는 걸 한번 다뤄볼 건데요. 이 페이퍼. 자, 화면상에 보이는 이게 이 페이퍼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전자종이라고 부르고요. 이 녀석의 특징은 MCU에서 화면을 LCD 화면에 출력을 하는데 전원이 분리되어도 표시해 놓은 화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원이 없어도 쓸 수 있는 LCD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MCU 보드는 전원이 있어야 뭔가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띄어진 이미지가 잔상처럼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어제 제가 요 녀석의 행방을 못 찾아가지고 막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페이퍼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놀아볼 건데요. 물론 뭐 얘네 보드 하나에 두 개를 다 연결해도 뭐 어떻게든 하면 되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ESP32 보드랑 이 페이퍼 이게 한 세트를 이루어 가지고 얘는 얘대로 돌아가고 얘는 얘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PC하고 ESP32 보드를 인터넷으로 연결할 거예요. 원래 이 ESP32 보드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IoT 보드예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도 지금 이 노트북을 말하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거. 얘도 인터넷 연결 지금 했으니까 방송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얘랑 둘 다 인터넷에 연결한 다음에 TCP 통신을 할 겁니다. 그럼 TCP 통신을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얘네들 두 개가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PC에서 여기 이 페이퍼에 출력해줘야 될 이미지 그 바이트 스트림을 TCP 통신으로 쏴주면 ESP32가 그거를 받은 다음에 이 페이퍼에 이미지를 출력을 해준다. 이렇게 간다면 무선으로 원격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멀리 있는 ESP32에 있는 이 페이퍼를 PC에서 탁 누르면 화면이 딸까닥 바뀌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은 이게 여기까지가 1단계고요. 2단계는 얘입니다. 두 번째 친구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페이퍼가 달려있는 개념이고 ESP32가 한 대 더 오늘 추가가 될 거예요. 얘도 이 페이퍼가 하나 달려있겠죠. 그럼 얘를 1호기라고 하고 얘를 2호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PC하고 1호기하고 2호기도 TCP 통신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1대1으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그럼 컴퓨터에서 요 녀석한테 이미지를 보내줄 수도 있고 요 녀석한테 이미지를 보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어떤 ESP32의 이 페이퍼에 정보를 업데이트 할 건가를 오늘 요 PC에서 한번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 C샵 윈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두이노 내용이긴 하지만 그 녹한다의 아두이노긴 하지만 약간 이 페이퍼 자체만 가지고 ESP32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ESP32는 모노 비트맵이 있어야 이 페이퍼에 정보를 전달해 줄 수가 있으니까 모노 비트맵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러니 나오고 있습니까? 방송이 끊어졌다라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지금 화면에 나와가지고 제가 참 당황을 했는데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요 C샵 인폼 가지고 아무튼간 오늘 요 싹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제가 가져온 요 빨간 색깔 이 페이퍼 있잖아요. 요거는 구입하면 최초 상태가 요 상태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뭔가 막 쓴 흔적이 있으니까 요렇게 내용이 바뀐 건데 빨간 색깔 얘는 지금 작동이 되는지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본 편에 앞서가지고 이거 그 작동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화면을 거꾸로 쓰고 있었구나. 자
연결하는 그 과정도 다시 보여드릴 겸 저는 요 핀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 무슨 핀이냐면요. 아두이노 쉴드에서 사용하는 8핀 그 핀 소켓인데 이거 연결하기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이 커넥터도 뭐 안에 요 안에 구성품 안에 커넥터가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려면 여기 있는 이 8핀 커넥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납땜을 해야 되거든요. 납땜 하실 수 있으면 여기 납땜 해가지고 점퍼 케이블로 꽂아다 쓰시면 되는 거고 저는 납땜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다 쓰겠습니다. 딱 이렇게 싹 꽂아가지고 좀 약간 잘 안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지? 아 됐다. 자 빡빡하게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얘를 이렇게 쟤처럼 저렇게 꽂아다 쓰겠습니다. 탄력이 상당히 좋네요. 일단 연결을 한번 다시 복습하는 겸 다시 연결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요 보면 자 BG 리셋 DC CS SCLK SDI GND VCC 이렇게 딱 있고 VCC는 3V3이라는데 여기 연결하면 되고 GND는 GND입니다. 전원이죠, 그죠? 그 다음 나머지는 저도 봐야 되겠네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걸 내가 어디 적어놨더라? 잠시만요. 일단 확정적인 핀부터 하죠. SDI는 ESP32의 23번입니다. 23번. 그리고 CLK는 18편. 그러고 보니 제가 챗봇을 안 켰네요. 죄송합니다. 챗봇을 켜고 출발해야 되는데 챗봇 좀 켤게요. 따라라락 갑자기 켜졌죠. 죄송합니다. 이거를 켜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다음 CS라고 된 핀은 5번에 연결하고 요 세 개가 이제 문제인데요. 요 세 개는 잠시만요. 코드를 보면서 DC는 17번, 리셋은 16번, BG는 4번인데요. 요 두 개가 잠시만요. 괜히 이래 나니까 되게 헷갈리네. 이제 자 이게 여기 ESP32의 16번, 17번은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표기가 안 돼 있을 뿐 이게 다른 걸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빨리 찾아오겠습니다. 17번이 TX2. 그러니까 17번 핀이 TX2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RX 핀이 여기 16번이 RX2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RX2라고 된데 요 리셋 핀 연결. TX2라고 된데 DC 핀 연결. 4라고 적힌데 BG, 5라고 적힌데 CS. 18번에 SCLK, 23번에 SDI. 요 두 개 전원이고 요래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위아래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뭘 하는 과정이냐면 요 빨간 거 영웅은 제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복습도 할 겸 요거 작동 테스트부터 한번 해보겠다 그 말인 거예요. 복습도 지금 같이 하고 그죠? 3.3 GND 그 다음에 23번 SDI 여기 그 다음 18번이 어딨냐 여기 있네. 그 다음에 5번 아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위에서부터구나.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이게 BG가 이쪽으로 오니까 얘가 4번부터 연결돼야 되겠네요. 엉뚱한 짓 하고 있었네. 큰일 날 뻔했네. 자 4번 리셋 16번 RX2
RX2 찾았다. 그 다음 TX2, 그 다음 CS. 요 연결만 해놓고 이제 오신 분들 제가 아이디를 한번 싹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는데 이제 집중을 좀 해야 되니까 집중을 좀 하면서 18번, 23번, GND, VCC. 자, 연결 다 됐습니다. 8개만 연결하면 되니까요. 뭐 후루룩 이렇게 자기 자리에 맞게 다다다다다 꽂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연결 끝났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보리밤님 반갑습니다. 1등으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금메달.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2등으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강민님 반갑습니다. 3바로 와주셨고요. 짝짝짝짝짝짝. 여기까지 금은 동메달이었습니다. 춘택님 반갑습니다.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출첵 프로그램 실행 미리 알려주셨네요. 저도 실행 해놓고 한 줄 알았는데 실행이 안 돼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요 녀석 어제 만들었던 예제를 그대로 업로드해가지고 우리 작동되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어제 이 페이퍼 1편이었는데요. 요런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무슨 예제냐면 지금 요거랑 다른 건가? 하여간 미리 만들어 놓은 모노 비트맵을 그 ESP32로 업로드 해준 이 페이퍼로 업로드 해주는 예제인데요. 요거를 딱 잡아 넣어가지고, 자, 구성이 어제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요. 딱 꽂아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줘보죠. 얘도 10번이네. 자, 업로드. 근데 지금 이 ESP32보드는요 좀 후진 거라 가지고 업로드 할 때 요 부트 버튼을 수동으로 눌러줘야 업로드가 됩니다. 얘는 자동인데 얘는 약간 후진 거, 싼 거 중에 더 싼 거, 계급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ePaper 라이브러리는요 처음 한번 컴파일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마 좀 오래 걸릴 거니까 우리 이 다 되는 동안에 잠깐 쉬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도 한잔하고. 제 생각에는 한 3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게 지금 나중에 가서 작동이 안 되면 좀 뻘쭘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런 그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할 거는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하. 똥 차라서 지금 전혀 앞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톨게이트에 차가 지금 똥차가 딱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죠. 빨리 뚫고 나가야 되는데 뚫고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이래라 아두이노, 이래라 컴퓨터. 한번 컴파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빨리 되니까 어쨌든 오늘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한 번은 이 고통을 겪어야 되니 지금 시작하기 전에 고통을 빡 겪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미리 한번 눌러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예상을 못했습니다.
업로드 되는 동안 좀 몇 가지 다시 어제 했던 거를 좀 상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이 페이퍼의 모델명은 MH ET 라이브라는, 뭐 이거 회사 이름인지 뭐 제품 이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2.9인치고요. 화면 해상도는 가로로 296개 픽셀 있고요. 세로로 128개 픽셀 있습니다. 세로로 128, 가로로 296개. 픽셀 수, 해상도 됐죠? 가격은 지금 세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한 12에서 13달러 한 개당. 나쁘지 않죠? 그리고 롯데마트 가보신 분, 자주 가시는 분 있나 모르겠는데요. 롯데마트 가보시면 상품마다 가격 그거 표시해 놓은 거 있죠, 그죠? 그거 이겁니다. 이 페이퍼. 똑같은 제품이라는 게 아니고 그게 이 페이퍼입니다. 빨간 색깔로 된 거. 롯데마트는 빨간 색깔 쓰더라고요. 뭐 행사 상품, 뭐 세일한다 안 한다, 가격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진열해 놨으니까 보시면서 이게 이 페이퍼구나 이러면서 지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진짜 되게 오래 걸리네요. 올라간다. 좀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제가 이 부팅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타이밍 놓치지 않고, 자, 딱 맨눈으로 보고 있다가 저 프로그레스 바가 한 95% 정도 딱 차면 제가 이 부팅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허허. 3분은 잘못된 시간 측정이었던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갑자기 좀 궁금하지 않나요? 왜 이래 오래 걸릴까? 뭐든 하고 있겠지 뭐. 방송이 멈춘 게 아니고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당황하시는 분 있을까봐 제가 빨리 돼야 되는데 이제 다 될 것 같은 분위기네. 자, 다 대기 타고 있다가, 자, 요때 부팅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됐다. 이러면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과연 얘가 작동이 될지. 아무 반응이 없는데. 잠시만요. 될 줄 알았는데. 셋업. 그럼 일단 어제 해놨던 거 있잖아요. 얘 한번 돌려볼게요. 두 개가 내부적으로 뭔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확인 안 해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놀던 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건데도 기종이 다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잘못 꽂았을 수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닌데 한 개 23번에 꽂아야 될 핀이 하나 없네. 제가 잘못 꽂은 거 맞습니다. 자, 얘는 바로 반응 온다, 그죠? 이렇게 하얀색으로 됐다가 뭔가 이렇게 번쩍번쩍 하면서 화면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얘는 제가 23번에 꽂아야 될 핀을 19번에 잘못 꽂아놨습니다. 됐다, 그죠? 요까지가 다 된 거고, 얘는 지금 코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전원만 켜면 바로 반응이 오겠죠. 그러면 되네요. 되는 거였는데 대신에 색깔이 달라요. 얘는 컬러가 노란색이고 얘는 컬러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코드를 집어넣더라도 얘는 항상 노란색으로 나오고 얘는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죠, 그죠? 됐네. 그리고 지금 이 제가 밑에 가지고 있는 노란색 이 페이퍼는 좀 고장이 나가지고요. 우측 하단에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잔상이 생기는데요. 얘는 안 생긴다,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얘는 좀 고장이 난 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두 개 이제 정상 작동하는 거 확인했으니 이렇게 전원 분리를 해놔도 화면이 그대로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페이퍼입니다. 됐죠? 자, 이제 오늘 메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참고 자료 있고요. 오늘 할 것에 오늘 내용의 거시적인 어떤 순서를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ESP32와 최종 제어 프로그램을 C샵으로 할 거예요. C샵 윈폼 간 TCP 통신이 가능하도록 할 것. 이거 그냥 예제로 바로 하죠, 그냥. 자, 오늘의 예제 1번 ESP32와 C샵 윈폼 간 TCP 통신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예시를 구현하시오. 요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ESP32부터 출발할게요. 지금 역할을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역할을 ESP32 보드를 TCP 서버로 설정하고 한다. 2번 C샵 윈폼을 TCP 클라이언트로 설정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C샵 그 ESP32는 싱글 그 스레드이기 때문에 어차피 서버로 설정해도 그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C샵을 TCP 서버로 하게 되면 이게 구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현의 편의상 조금 더 쉽게 가기 위해서 ESP32가 서버가 되고 C샵 윈폼이 클라이언트가 돼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퍼를 달고 있는 모든 ESP32는 전부 다 TCP 서버로 동작하고 내가 만든 제어 프로그램은 그 서버에 접속한 다음에 제어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가 서버든 클라이언트든 관계없이 TCP 커넥션이 맺어지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니까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접속을 하느냐, 그리고 구현상의 편리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요게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 지금 요거부터 해야 됩니다. ESP32를 TCP 서버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맨땅에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워서 하지 마시고 ESP32 보드의 기본 예제를 보시면 그 웹 서버 예제가 있을 거예요. 웹 서버도 그 TCP 커넥션 위에 HTTP 프로토콜이 얹혀진 거예요. 그래서 ESP32에 웹 서버 코드 안을 잘 보시면 TCP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어디 있지? 잠시만, 이 눈에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 웹 서버. 헬로 서버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죠. 헬로 서버. 자, 그럼 여기에서 웹 서버 구동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걷어내고 얘를 TCP 서버로 구현을 하면 되는데요.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일단 이 wifi.h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ESP32가
와이파이의 와이파이 연결 및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요거 필요 없고요. 웹서버 이것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웹서버 이것도 필요 없겠구나. 아닌가? 잠시만요. 웹서버 이게 이름이 웹서버든가? 사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예제가 있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찾는 방식이 아니네요. 이거는 저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진 거고요. 저거 말고 마음에 드는 게 없네. 헬로 서버 이거 방금 이거였나? 액세스 보자. 어드밴스드 웹서버. 얘는 제가 찾는 형태의 그 웹서버가 없네요.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아예 HTTP 프로토콜 전용으로 만들어진 거고 아이 참 뭐라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렇다면 제가 그 기본이 되는 서버를 심플 와이파이 서버 여기 있구나. 심플 와이파이 서버 찾았습니다.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딱 마음에 드네요. 바로 요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응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ESP32가 와이파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라이브러리. 일단 인터넷 공유기에 접속을 해야 되니까 인터넷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가 저기 들어가야 되겠죠. 공유기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할 것. 저는 지금 녹한다 1123144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와이파이 서버. 여기 들어가는 게 포트 번호예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 몇 번 포트로 TCP 서버를 열 것인가? 6만 번으로 하겠습니다. 6만 번. 가능한 그 범위가 그 16비트예요. 이 주소가 그 포트가 16비트로 돼 있으니까 0에서부터 65,535까지 그 입력할 수가 있는데 한 10,000번대 밑으로는 예약이 된 게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 쓰지 말고 50,000번대 이상으로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6만 번을 누가 쓰고 있으면 못 쓰는 거예요. 하여간 근데 ESP32가 지금 6만 번 포트를 여는 거니까 자기는 6만 번밖에 지금 없는 거니까 크게 상관없겠지만 다른 내 컴퓨터에서 뭔가 포트를 여는데 6만 번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누가 쓰는 게 있는지 없는지 토렌트 같은 거 쓰면 토렌트 막 무작위로 포트 열고 닫고 하거든요. 여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자, 시리얼 비긴 된 거 요거는 왜 이렇게 들여쓰기가 안 맞죠? 자, 얘는 일종의 결과를 그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한다. 지금은 이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왜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이파이 접속하는 구문입니다. 인터넷 공유기랑 접속을 하고요. 그러면 접속하고 나면 IP 주소가 나오겠죠. 여기서 인터넷 공유기로부터 발급받은 IP 주소가 출력됨. 뭐라고 딱 출력이 되면서 이제 자기가 인터넷에 연결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TCP 서버를 여는 겁니다. 여기서 TCP 서버 열기. 자, 그리고 TCP 서버는 클라이언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listen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과정을 잘 보시면 와이파이 클라이언트의 요 서버 available 보이죠?
listen for incoming client 바로 여기 보인다 그죠? 요거를 우리가 우리말로 좀 하자면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블로킹 코드가 아니에요. 블로킹 코드가 아니라는 것은 얘가 확인을 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if client 요 구문 보이죠? 얘가 얘입니다. 얘가 클라이언트로 들어가가지고 저 조건문이 true가 되면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조건문 자체가 클라이언트의 접속이 감지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리고 new client라고 뜨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말이니까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얘가 양방향 통신을 하면 구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지금은 단방향 통신으로 할 겁니다. 데이터의 흐름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그러면 얘가 지금 서버 코드가 될 거니까 얘는 뭔가를 메시지를 받아서 출력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요 조건문 중요합니다. while client 요 connected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함수가 있죠, 그죠? 물 좀 먹을게요. 이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 중인가? 접속 중이라면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그럼 이 while문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while문이라는 거는 while문 안에 들어가는 저 조건 시기 참이면 계속하는 겁니다. 거짓이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저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클라이언트가 접속 중인 게 true인 거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접속 중이라면 이 while 루프가 계속 돌아가는 거고 접속 중이 아니라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while 루프는 클라이언트가 접속 중일 때 뭔가를 계속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끊으면 이 while 루프가 브레이크가 될 거고 요 while 루프가 끝나는 지점 여기 요 끝 지점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그 다음이 뭐냐? 클라이언트 스톱 하면서 클라이언트 디스커넥티드 접속이 끊어졌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기다리게 되겠죠. 다음 턴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코드가 여기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끊어지게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기다리게 된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 무슨 작업을 지금 할 거냐면 클라이언트 available이라고 된 거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데이터가 버퍼에 쌓이는데 몇 개인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보낸 데이터가 바로 다이렉트로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체통 같은 데에 들어와요. 그 우체통 이름을 수신 버퍼라고 불러요. 그 수신 버퍼 안에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를 반환하는 함수인데요. 하여간 이 조건문을 원만히 해석하면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했냐 안 했냐 그거를 나타냅니다. 그럼 지금 이거를 여기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한 게 있다가 이 조건문의 어떤 원만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버퍼에서 빼서 변수로 옮긴다가 이제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변수로 옮기거나 혹은 출력한다. 저는 한번 출력하는 걸로 해보죠. 자, 여기 있는 내용 다 필요 없습니다. 싹 깔끔하게 지우고 컴팩트하게 자, 여기 딱 해가지고 받은 알맹이 그대로 다 출력하면 되는 거니까 자, 클라이언트 C는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 C래 미쳤네요. 캐릭터 C는 클라이언트의 리드 요 리드라고 하는 함수는 버퍼에서 1바이트 읽어온다. 한 개씩 읽어오는 함수예요. 한 개 읽어온 거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문자열을 보내줄 겁니다. 아스키 코드 문자열을 보내주면 얘가 1바이트 읽어와서 그걸 캐릭터로 변환한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리얼에 write C 됐죠?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새로운 클라이언트의 등장 클라이언트와 접속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다 만들어졌죠? 이 코드를 ESP32에 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얘도 좀 오래 걸리네. 자, 오늘은 대체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뭐 놀고 있겠습니다. 뭐 컴파일이 빨리 안 되는 거를 제가 뭐 어떻게 응원한다고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지켜보고 있도록 하죠. 조금 루즈하네요. 이참에 그냥 VS 코드로 갈아타려고 하려 하니까 또 빨리 되네요, 그죠? 오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열어보죠. 자, 그럼 여기 인터넷 공유기가 이렇게 접속이 된다, 그죠? 그러면서 TCP 서버가 열릴 건데요. 문제는 이 인터넷 주소입니다. 여기. 잘 생각해보면 C샵 윈폼이 ESP32에 IP 주소를 입력하고 접속을 하게 된다. 그런데 잠시만요. ESP32는 인터넷 공유기로부터 동적으로 IP 주소를 발급받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 IP 주소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C샵 인폼에서 뭐 부산에 어딘가 설치해 놓은 제품이 있는데요. 그 IP 주소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럼 접속을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 ESP32가 서버 형태라면 고정 IP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 참고 자료에 고정 IP 발급받는 방법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얘를 가지고 와서 요 안에다가 인터넷 공유기 접속하기 전에 여기서 설정하는 겁니다. 비기는 충돌 안 해요, 그죠? 이거 딱 지우고 내가 원하는 IP를 저기다가 적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뭘 하냐면 몇으로 하지? 60으로 한번 해보죠. 60 192.168.060이라는 주소를 나는 ESP32가 나는 인터넷 공유기에게 나는 60이라는 글을 쓰고 싶다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 공유기가 60이라는 주소를 아무도 쓰는 게 없다면 딱 발급을 해주는 거죠. 됐죠?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드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제 블로그에 있는 거예요. 여기 주소 달아놨으니까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한 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정보가 그 글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쭉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바뀌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인터넷 IP 주소가 딱 고정이 된 거예요. 192.168.060에 6만 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ESP32의 주소는 TCP 주소는 여기에 포트 번호 6만 요거인 상태예요. 그럼 C샵에서 저걸 치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C샵 윈폼을 해야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자, 564에 1번. 자, 이거잼플 564 언더바 1. 요것만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그 이미지 보내는 거는 지금부터는 어제 거의 80% 이상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스트림만 보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단방향 통신으로 할 거라고 했어요. 통신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방향 통신만 한다. 왜냐? 양방향 통신 왜 안 합니까? 하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그냥 단방향으로만 하는 겁니다. 자, 버튼을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요 버튼을 접속하기라고 한번 해보죠. 접속하기. 그럼 접속을 하려면 서버의 IP 주소와 그 포트 번호를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 입력 받는 칸을 오늘은 좀 산뜻하게 한번 만들어 보죠. 텍스트 박스 2개와 자, 레이블도 하나 딱 추가를 해가지고 자, 글자를 큼직하게 자, 여기 IP 주소 자, 딱 입력을 하고 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입력을 해 두겠습니다. 192.168-0-6020.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포트 번호. (6만입니다) 자, 접속하기. 그럴싸하게 만들어졌죠. 그럼 요거를 딱 더블 클릭을 하면 요 접속하기 버튼을 누르는 게 되는 거고, 여기서 ESP32와 접속한다가 들어갈 건데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TCP 클라이언트라는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TCP 클라이언트라는 클래스가 요거거든요. 얘가 필요한데 얘가 지금 빨간 줄이 끄인 이유가 위에서 네임스페이스에서 쓴다라고 안 해서 지금 빨간 줄이 끄이는 거예요. 근데 C샵 그 비주얼 스튜디오는 굉장히 편한 기능을 많이 제공을 해주니까 요 마우스 갖다 대보면 요렇게 뭔가 창이 누를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오거든요. 요 누르시면 요거 제일 마지막 거 딱 누르면 자동으로 딱 추가되는 거 보인다, 그죠? 자동으로 추가되면서 얘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자, TCP 클라이언트 TC 그리고 네트워크 스트림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자, 네트워크 스트림 NS 이 두 개를 전역 변수로 딱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접속하기 버튼을 누르면 TC의 new 클라이언트에 여기다 잠시만요. 오랜만에 보니까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얘는 이렇게 인스턴스만 생성하고 TC에 커넥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커넥트 여기 안에 저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를 쓰면 되는데 IP 주소는 문자열이고 포트 번호는 숫자예요. 그러면 지금 IP 주소는 텍스트 박스 1에 있고 포트 번호는 텍스트 박스 2에 있다, 그죠? 그래서 자, 얘는 텍스트 박스 1에 들어있는 텍스트가 IP 주소로 들어가고 포트 번호는 텍스트 박스 2에 텍스트에 있는데 저 형이 그 문자열로 이거는 문자열이고 저기는 숫자가 들어가야 될 자리니까 그 인테저로 파즈 하면 되는 겁니다. 인트에 파즈 이렇게 딱 해주시면 문자열이 숫자로 변환이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 단계에서 지금 접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접속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스트림에 NS에 TC에 get 스트림 이렇게 하게 되면 요 TCP 커넥션에 통신할 수 있는 스트림이 네트워크 스트림 쪽으로 이제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 되면 만약에 TC가 커넥티드 얘도 커넥티드 있다, 그죠? TC가 커넥티드 성공적으로 커넥티드가 됐다면 메시지 박스를 띄워두도록 하죠. 성공적으로 접속됨.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접속이 되냐 마냐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 접속하기 버튼하고 접속 종료 버튼 연결이 있으면 종료도 있어야 되겠죠. 얘를 누르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면 만약에 TC에 커넥티드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TC를 클로즈하고 TC를 디스포즈 해버릴 겁니다. 인스턴스를 날려버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것들이니까
그냥 말만 하고 그냥 그 마무리할게요. close ns dispose. 근데 이 문제가 있는데요. 요 TC에 connected라는 얘를 부르기 위해서는 요거 인스턴스가 생성이 돼야 쟤를 쓸 수가 있으니까 요거 이전에 요거보다는 TC가 null이 아닐 때 요렇게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네요. 요런 것들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C#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자, null이 아니면 생성이 됐다는 거니까 소멸시킨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접속하는 거에 대해서 양쪽에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는 ESP32 쪽 화면이고 요거는 C# 쪽 화면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ESP32 쪽에는 접속이 감지가 되게 되면 항상 우리 코딩 하실 때는 결과를 예측을 하고 그 예측된 결과대로 실행이 됐는지를 평가를 하셔야 돼요. 막 목표를 정해두고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맞춰 나가시는 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딱 하고자 하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반드시 이렇게 돌아갈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의 예상은 뭡니까? 제가 지금 이 버튼을 누를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리슨 상태에서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됐으니까 새로운 클라이언트 등장이라는 메시지가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C# 쪽에서는 성공적으로 접속이 됐다면 메시지 박스에 성공적으로 접속됨이라는 팝업 창이 떠야 됩니다. 됐죠? 그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대로 되는지. 그러면 새로운 클라이언트 등장이라고 뜨고 C# 쪽에도 성공적으로 접속됨이라고 떴죠. 그죠? 그리고 접속 종료를 누르면 클라이언트와 접속이 끊어졌다. 서버 클라이언트 관계가 딱 맺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메시지를 테스트로 보낼 수 있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채팅창처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텍스트 박스가 아니다. 자, 리치 텍스트 박스가 하나 있고요. 이 리치 텍스트 박스는 그 메모장 같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인데 멀티라인이 허용이 되는 텍스트 박스, 리치 텍스트 박스라 부르고요. 여기다가 뭔가 뭐라 쓴 다음에 전송이라는 버튼을 한번 해보죠. 전송. 그럼 이 전송이라는 이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만약에 TC가 null이 아니라면, 이 TC가 null이 아니라는 이 말 자체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접속 중이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속 중이라면 네트워크 스트림이 반드시 여기서 연결이 돼 있었을 거니까 네트워크 스트림에다가 NS에 라이트에다가 이제 뭔가를 쓰면 되는데요. 이게 얘 자체가 바이트 배열만 보내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게, 자, 그 리치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바이트 어레이로 변환을 해야 되는 과정을 지금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거를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뭐냐면 바로 인코딩입니다. 인코딩. UTF-8로 인코딩을 해야 돼요. 왜냐? ESP32가 UTF-8로 한글을 인코딩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면 그 C샵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내야 되겠다. 그죠? 그 어떻게 하냐면 자, 바이트 배열 데이터는 인코딩에 인코더가 아니고 인코딩에 UTF-8 있다. 그죠? UTF-8에 get byte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로 UTF-8로 인코딩 해주는 함수입니다. 요 안에다가 리치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를 인코딩을 해서 데이터, 저 위에 있는 바이트 배열을 시작 주소, 배열의 0번부터 해가지고 데이터의 랭스까지 전부 다 보내라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전송을 하십시오 라고 하고, 이게 다네요. 전송을 하라 했으면 이제 전송이 될 거잖아요. 그럼 요거 한번 해보죠. 야, 오늘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날 수도 있겠네요. 흐름이 너무 빠르다. 자, 그럼 여기서 접속을 딱 하고
헬로라고 제가 입력을 하고 전송 눌러보겠습니다. 헬로 나온다 그죠? 날라갔죠? ESP32가 받았죠? 그럼 UTF-8로 인코딩 했으니까 한글도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나왔죠? 녹한다입니다. 전송 잘 된다 그죠? 아 그렇다면 자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지금까지 만든 이 예제가 1번 예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장을 하고 이제 2번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ESP32와 C샵이 TCP 통신을 하는 예제. 그럼 2단계는 C샵 윈폼에서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그 모노 비트맵을 TCP 통신으로 ESP32로 전송해서 그 이 페이퍼에 출력하시오. 그러면 모노 비트맵을 그 어제 만들었던 1편에서 만들었던 예제 중에 요걸 기반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가도록 하죠. 지금 이 내용은 어떻게 그때 만들었냐면 이거는 USB로 받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USB로 연결된 시리얼 포트, 시리얼 통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4736개의 곱하기 2개의 모노 비트맵 이미지 2개를 전송을 해줌으로써 이 페이퍼에 이미지를 출력하는 그런 예시였는데요. 요거를 지금부터 TCP 버전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코드하고 이 코드 2개를 적절하게 딱 합치면 되겠다, 그죠? 합쳐보도록 하죠. 아무 때나 합치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요거는 전부 필수적인 것만 있는 거니까 싹 가지고 와서 여기 추가하죠. 여기 CHH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 인터넷 공유기 접속하는 부분 요만큼 가지고 와서 요까지 다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다 가지고 와서 저걸 어디 놓느냐? 여기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인터넷 공유기하고 지하로서 이렇게 접속을 하겠죠. 그리고 서버 요 수신 구문을 싹 가지고 가서 요 루프 안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자체가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보낸 거니까 그 USB로 오는 거랑 TCP로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뭘 하면 되냐면 USB로 4736개가 오는 게 아니라 TCP로 4736개가 오는 거니까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저 아두이노에서는요 통신에 관련된 모든 라이브러리가 스트림이라는 클래스에서 다 상속이 돼 있어가지고 함수 이름이 전부 다 똑같아요. 지금 시리얼에서 리드 바이츠라고 된 이 함수 있죠? 요거 TCP 통신하는 얘도 있습니다. 리드 바이츠. 요 안에 블랙 이미지, 컬러 이미지 순으로 전송이 될 거니까 블랙 이미지 4736개 받고 그리고 컬러 이미지 4736개 받고 이건 요대로인데 그것만 바꾸면 되겠죠. 요대로 하되 요거 이름만 클라이언트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시리얼 모니터의 데이터 수신이라고 뜨면서 데이터 수신하고 바꾸기 작업 들어가면서 이제 이 페이퍼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게 ESP32 쪽 코드가 끝이 난 지점이 되는 거고요. 조금 혼란스럽다, 그죠?
이제 이 C샵 프로젝트를 하나 더 복제해 가지고 이미지를 보내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이그젠플 여기 있네. 자, 이미지는 그냥 모노 비트맵으로 바로 보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만들어놨던 그 샘플 이미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 가보면 녹한다 1, 2, 3 세 개 어제 만들어놨던 거 있잖아요. 그 중에 1번하고 2번을 C샵의 메모리에다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얘를 메모장으로 열고 요 안에 요거 가지고 가면 되죠. 요거 싹 가지고 갑니다. 싹 들고 요 메모리 위에 요 위에 자, 여기가 전역 변수 자리니까요. 요 위에다가 딱 올리고 이거 여기서 생성한 이 변수 이름은 이거는 저 C에서 사용되는 거니까 C샵으로 버전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바이트 배열이고요. 이미지 1에 이거는 칼라 쪽입니다. 칼라 모노 비트맵이니까 C라는 그 이름을 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얘는 이미지 1에 언더바 B라 하겠습니다. 검정 색깔 쪽이고요. 바이트 img1에 B 됐죠? 그리고 이미지 한 개 더 2번 자, 요 끝나는 지점에 자, 사이좋게 이건 이미지 2의 칼라 이 뭐 길어 보이는데 컴퓨터에서 용량으로 생각해보면 이 뭐 티끌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길어가지고 와 엄청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 한 개 한 개가 요 한 개가 1비트밖에 안 되고요. 요 합해봐야 이거 1바이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뭐 동영상 같은 거 하나 보면 뭐 1기가 2기가 그냥 되잖아요, 그죠? 뭐 이 너무 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상황에서 이제 요거 지우고 버튼 두 개를 일단 둘 거예요. 이거는 이미지 1 전송하겠습니다. 이미지 1 전송. 이거는 이미지 2 전송. 그럼 얘를 누르면 자, 데이터를 보내는데 여기 안에 있는 것 보내는 게 아니라 저 이미지 1에 블랙 컬러 순으로 보내줘야 돼요. 블랙 컬러 순으로 보내주면 얘가 블랙 컬러 순으로 그 개수대로 받아가지고 화면에 출력하는 걸로 지금 돼 있으니까요. 여기서 인코딩 하는 게 아니라 자, img1에 블랙의 길이 컬러의 길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 또 카피해가지고 얘는 그럼 이제 뭘 하느냐 이미지 2를 보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ESP32에 요 코드 업로드하고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업로드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C샵 쪽에 무게가 좀 치우쳐가지고 좀 염려스럽긴 하네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게 좀 이해가 되실란가? 좀 모르겠는데요. 근데 ESP32에 이 페이퍼만 연결해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니까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분명히 이 내용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 뭐 졸업 작품 하는데도 좀 쓸만할 것 같고 여기저기 필요한 데가 좀 있을 텐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좀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좀 염려되긴 하는데 이게 미래의 후학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씨 컴파일 했는데 또 느려졌네요.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른 애가 몰라. 뭐 그냥 기다려 보죠. 뭐 기다리면 되겠지. 코드도 뭐 그렇게 소름 끼치게 길거나 그렇진 않죠. 다 직관적인 코드예요. 다 따지고 보면 그다지 어려운 코드가 아닙니다. 엄청 오래 걸리네. 그럼 업로드 되는 동안에 제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제가 그 최근에 한두 달 정도에 걸쳐가지고요 몸이 좀 되게 안 좋다라는 걸 느꼈어요. 건강이 좀 안 좋다라는 걸 느껴가지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게 약간 정신적인 어떤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인 불안장애라는 게 있어요. 나는 지금 멀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몸에 장기들 있잖아요. 얘는 그 자율신경계잖아요.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막 돌아가는데 자기들끼리는 내가 지금 불안하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정상적인데 내 안에 장기들은 자기들이 불안해가지고 뭔가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전반적으로 나도 몸이 안 좋다라고 느끼게 된다. 일단 이게 1번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약도 먹어보고 처음에는 조금 괜찮아지는 느낌이 들다가 또 이게 좀 별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번째 결론은 너무 비만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 거의 최소한으로만 먹고 아무것도 먹지를 않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체력적으로 체력적으로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요. 물이라도 먹자 해가지고 지금 계속 물 먹고 있는 거 보이죠?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아유, 진짜 너무 오래 걸리네. 다운된 거 아니에요? 다운된 거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아두이노가 컴파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빠르게 되네. 자, 쭉쭉 올라가죠. 됐다.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시리얼 모니터 열면 저 IP 주소 딱 바로 해가지고 이제 서버가 열려 있다 그죠?
그럼 요 서버에 클라이언트가 접속해가지고 우리 작동이 되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속하고 접속되었죠. 그 다음에 자 지금 떠 있는 게 이미지 1이니까 이미지 2 전송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수정 작업이 시작이 되었고 바뀌는 거 보인다 그죠? TCP로 모노 비트맵을 쏴서 변경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인터넷에만 ESP32를 접속시켜주면 C샵에서 여기 내용 바꾸는 거는 원격으로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쭉 하다가 대신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단방향 통신이기 때문에 C샵 입장에서는 지금 요 ESP32가 그 뭐 내용을 뭐 몇 퍼센트만큼 바꾸고 있는 건지 알 수는 없겠네요. 뭐 그래도 요 정도만 해도 나쁘진 않겠죠, 그죠? 제가 아이디를 어떻게 읽어드렸었죠?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에이든님인가요? 제가 뭐라고 불러드려야죠? 두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이디는 알고 있는데 과거에 제가 뭐라고 아이디를 읽어드렸는지 제가 아리까리하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미지 1 전송을 다시 누르면 여기 전반적으로 모든 걸 반응을 다 한번 보세요. ESP32 반응 왔죠, 그죠? 그리고 이 페이퍼에도 업데이트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쭉 해가지고 이미지가 뿅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얘는 뭔가 좀 잘못 왔는데. 잠시만요. 맞다. 이거는 이건 이미지가 반전돼 있는 거였네. 가면 3번으로 해야 되겠다. 자, 요 예시는 제가 뭔가 어제 좀 바꾼 게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이미지 1을 그냥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잠시. 뭐지 이거? 뭔가 좀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당황하지 말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꿔치기. 자, 바이트 배열 이미지 1의 C. 이걸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접속하고 이미지 1 전송 다시 누르면 뜨고 있죠, 그죠?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2번이 완성이 됐네요. 접속 종료 눌러서 딱 꺼주고. 자, 이제 요거 저장해놓고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제 2번. 564의 2번. ESP
이 페이퍼를 TCP로 업데이트하기. 자, 3단계. 지금은 예제 2에서는 모노 비트맵이 C샵 윈폼의 전역 변수로 존재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C샵에서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자체적으로 변환해서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시오. 이거는 제가 어제 마지막 시간에 고군분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메커니즘이 있으니까요.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인터페이스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요거 끄고 이제 3번. 오. 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모노 비트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걸 만들어 줘야 됩니다. 깔끔하게 싹 지어주고, 자, 화면부터 한번 만들어 보죠. 화면은 어제 했던 그 구성을 그대로 가도록 하죠. 자, 컬러 흑백 이미지, 검정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컬러 이미지. 그리고 검정하고 컬러하고가 두 개가 레이어로 되어 있다는 거는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검정 레이어, 컬러 레이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미지 테스트할 이미지는 제가 여기 준비를 해둔 게 있어요. 요거 가지고 쓸 건데,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제가 img1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서 저는 요 유튜브 로고를 컬러 부분으로 처리를 할 거고, 심심한 녹한다 부분을 까만색으로 처리를 할 거라면 이미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까만 부분, 컬러 부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img3처럼 이렇게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데, 앞에 행사 상품이라고 된 요 부분이 까만 색깔 부분 보이죠, 그죠? 요 부분이 컬러로 나오고 나머지 부분이 까만 부분으로 나오고 싶다면, 여기 이게 까만 부분, 이게 컬러 부분. 까만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칠이 되는 부분이고, 하얀색은 칠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화면의 크기는 296 곱하기 128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흑백 검정 이미지와 컬러 이미지를 파일 다이얼로그로 불러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두 개는 내용을 비워주고 리드 온리로 해두겠습니다. 리드 온리. 그리고 조그마한 버튼 두 개를 여기다 딱 두는 거죠. 불러오기. 자, 이 불러오기를 딱 누르면 대화 상자 안에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 얘를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자, 누릅니다. 자, if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의 show 다이얼로그, 이 말고 show 다이얼로그에 그게 다이얼로그 리절트 OK면 뭔가 파일을 하나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파일의 경로를 여기다가 출력을 할 거예요. 텍스트 박스 3에다가. 텍스트 박스 3는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의 파일 네임스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딱 누르면 4번에다가 출력을 하는 거죠. 얘는 지금 일단은 얘는 다 주석 해놓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요 버튼을 눌러서
검정 이미지를 고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검정 이미지 될 거잖아요. 눌러주고 컬러 이미지 눌러주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 경로를 여기 두 개 다 집어넣어 준 다음에 변환 및 전송하기라는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누르면 바로 저거를 스스로 변환을 해가지고 보내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버튼은 지금 일단 문제 되려나? 일단 조그맣게 해가지고 아무 기능 지우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무 기능 안 하게 그냥 이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자 수정하기 이 페이퍼에 전송하기 이렇게 줄여야지. 화면에서 가려버리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딱 누르게 됐을 때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이 이미지를 모노 검정 이미지와 컬러 이미지를 모노 비트맵으로 변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노 비트맵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요 로우 데이터. 요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요거의 생성 규칙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들은 563편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걸 또 설명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여기 있는 한 개 한 개가 비트입니다. 1이면 색칠을 안 하는 거고 0이면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거 한 개 한 개가 비트고, 그러면 가로로 이미지가 시계 방향으로 90도 누워 있거든요. 가로 방향으로 128개의 픽셀이 있는 거고, 요 아래쪽 세로 방향으로 296개의 라인이 지금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8개 단위로 바이트로 묶어줘야 돼요. 픽셀 8개를 그루핑을 해줘야 돼요. 픽셀이 지금 모노 0 또는 1이에요. 0이면 색칠하고 1이면 색칠 안 하는 건데, 그 비트가 8개가 1바이트로 묶여져 가지고 1차원 배열로 표현이 된 게 바로 지금 여기서 데이터가 모노 비트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128 곱하기 296인데 전체 픽셀 개수는 128 곱하기 296인데 37,888개의 픽셀이 있는데 8개 단위로 그룹핑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8, 4736 바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 바이트를 1차원 배열로 표현한 게 모노 비트맵입니다. 그럼 지금 C샵에서 해야 되는 게 요 이미지, 입력받은 이미지를 모든 픽셀을 순회를 하면서 0인지 1인지를 판별해가지고 1차원 배열로 쭉 만들어낸다. 그거를 어제 근데 그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제 열심히 고군분투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끝나기 5분 전에 녹한다가 구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를 그대로 데리고 와서 대신 설명은 해드릴게요. 설명은 해드리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주흠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게 핵심 메커니즘이니까 자, 일단 요거 이전에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요, 이미지의 경로를 얘가 입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용자가 이미지 경로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무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로드할 이미지 경로가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입력하지 않았다면 그냥 아래쪽 부분이 실행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if 텍스트 박스 3의 텍스트가 비어 있거나 텍스트 박스 4의 텍스트가 비어 있다면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죠. 2개 중에 하나라도 비어 있으니까. 자, 메시지 박스를 띄우겠습니다. 에러. 그냥 에러라고만 하죠. 에러라고 하면서 리턴 해버린다. 그럼 이 코드가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아이 디버그를 눌러버렸네. 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냐?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누르면 요런 에러 창이 뜬다는 거예요. 뭐든 두 개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파일명을 두 개를 여기 선택을 했다면 텍스트 박스 3하고 4의 내용을 입력을 받아서 블랙 이미지, 칼라 이미지라는 비트맵 클래스, 요 이미지 담당하는 클래스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를 로드하게 되면 픽셀 하나하나 값을 빼올 수가 있는데요. 그 함수가 요 get 픽셀이라는 거예요. 요 IJ는 좌표입니다. 좌표 x, y 몇 번 가로로 x축, 세로로 y축 해가지고 좌표를 빼와가지고 그 좌표의 값이 지금 컬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그 물감 생각해 보시면요, 이 색의 삼원색은 다 섞으면 점점 검정색이 되는 거고, 하나도 안 섞으면 백색 상태가, 아무것도 안 섞인 깨끗한 상태가 백색이라잖아요. 그런데 빛의 삼원색은 달라요. 빛은 섞이면 섞일수록 하얀색이 됩니다. 하나도 안 섞이면 까만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니터. 우리 모니터 끄면 까만색이잖아요. TV 끄면 까만색이잖아요. 켜가지고 뒤에 백라이트가 들어오면 컬러가 표시가 됩니다. 그게 이제 빛의, 요 그래픽은 그 빛의 삼원색을 따라가는 거니까 RGBA가 있어요. RGBA. R 레드, G 그린, B 블루, 빛의 삼원색이고, 알파는 투명도입니다.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 픽셀에서 요 .R 찍어놓은 거는 빨간 색깔 성분을 보는 겁니다. 빨간 색깔 성분이 128보다 크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빨간 색깔 성분이 그만큼 빛의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0이면 RGB 세 개가 다 0이면 까만색인 거예요. 근데 R이 지금 색깔이 있다는 것은 R이 뭔가 하얀 색깔 쪽으로 조금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128이라는 것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원본 이미지에서 이게 뭐냐 이거나, 지금 하얀 색깔 영역하고 까만 색깔 영역하고 뭐가 뭔지를 지금 분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까만 색깔 영역은 색깔이 표시가 돼야 되는 영역이고, 하얀색은 표시가 안 돼야 되는 영역이니까 그거를, 자 여기 요 조건 if가 있으면 else도 있겠죠. if else. 여기는 색깔이, 여기는 지금 색깔이 제가 이 표기를 잘못 해놨네요. 색깔이 안 칠해지는 영역이 되는 거고, 여기는 색이 칠해져야 되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하여간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복문이 이미지의 너비와 높이로 전체 순회를 합니다. 전체 순회를 쫙 해가지고 여기서 해당되는 비트가 그려야 되는 영역인지 안 그려야 되는 영역인지를 판별을 해가지고 8개 단위로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바이트로 만들고 1차원 배열로 표현한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 블랙이라고 된 배열 있죠? 이게 까만 색깔 데이터가 저 안으로 다 들어와요. 쟤를 전송해주면 되고, 컬러라는 변수 이름 요 안에 지금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블랙하고 컬러를 TCP로 전송해주면 끝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도 여기서 만약에 TC가 null이라면, 이거 지금 인스턴스가 안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TCP 연결이 아직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러를 발생시켜 줘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TCP 커넥션이 되었을 때, 그리고 파일명이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여기서 그 이미지를 전송한다. 이미지 전송하는 친구는 네트워크 스트림이에요. NS의 라이트 블랙 0에서부터 블랙의 랭스까지 다 보내라 그 말이고, NS의 라이트 칼라 0에서부터 칼라의 랭스까지 다 보내라 이 말이죠. 그럼 이거 하게 되면 변환해 가지고 전송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 만하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ESP32에는 TCP로 그 모노 비트맵 받아서 업데이트하는 걸로 다 코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C샵 쪽에서만 제대로 동작하면 되겠죠. 그럼 접속하고 새로운 클라이언트 떴다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검은 부분, 컬러 부분 각각 해가지고 이 페이퍼에 전송하는 거예요. 그럼 얘 받았죠? 이미지 변환한 거 받아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C샵하고 ESP32 쪽에는 여기 출력돼야 될 이미지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네트워크로 받아가지고 바로 출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 페이퍼라는 자체가 전원이 분리돼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 그냥 제가 이제 이거 다 구워진 거잖아요. 뽑으면 그대로 이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페이퍼가 되는 거예요. 아씨, 빼니까 잘 꽂아지지가 않네. 괜히 뺐다. 자, 다른 이미지 한번 보내보죠. 자, 이번에는 개구리 이미지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요 개구리 어제 만들어놨던 거. 전송. 바로 개구리 모양 딱 나오죠. 페페. 짠! 다 됐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생각보다 괜찮죠? 개구리 페페. 잠들고 있는 거. 그렇게 선명하진 않네요. 아무튼 됐고. 여기까지가 예제 3번이었습니다. 자, 얘도 저장해놔야 되겠다. 세트를 맞춰야 되니까. 564에 3. 뭘로 하지? TCP로 업로드하기. 자, 이제 4번 하겠습니다. 4번은 이번에는 두 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ESP32에 이 페이퍼를 한 대 더, 그러니까 ESP32 더하기 이 페이퍼 조합을 한 세트 더 구성해서 C샵 윈폼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일괄적으로 이미지를 수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이미지가 딱 출력되도록 하고 똑같은 이미지를 둘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여기 ESP32 쪽의 코드가 두 벌이 돼야 되겠죠. 요거 IP 주소가 서로 달라야 될 거니까 요 60이라는 거 쓰는 거 한 세트 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4번 예제의 1번 보드 걸로 그냥 딱 지정을 하겠습니다. 564에 4-1번 ESP32 보드 1번용 코드. 그리고 2번용 코드는 여기 주소를 IP 주소가 뒤에 61로 바뀐다라고 할게요. 61. 60하고 6이라고. 내가 뭐라고 저장했지? 왜 없지? 564. 엉뚱하게 저장한 것 같네요. 563-1로 했구나. 그래서
4-1이고 얘는 4-2고 그럼 지금 이 코드를 두 번째 보드는 지금 다 연결해 놨으니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지금 코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전원만 연결해 주겠습니다. 컴퓨터에 굳이 USB 연결할 필요 없고 5V 전원만 켜져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 친구가 이제 2번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는 지금 리셋 할 때마다 뭔가 뜨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 요 코드를 요 화면 출력하는 작업 끝나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째 좀 더 속도가 빠른 것 같네요. 얘보다. 기분 탓인가? 업로드. 요렇게 둬야지. 얘가 1번, 얘가 2번. 어어어. 이 타이밍 놓쳤다. 이 눌러줘야 되는데. 자, 잠깐만요. 눌러줘야 되는데 제가 딴 생각하다가 방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비행기 날라갔어요. 뭐 이 시간에 비행기가 날라가지? 제가 있는 이 지역이 그 하만인데요. 하만에 39사단 군부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주 비행기가 날아다니긴 한데 이 시간에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이유가 뭐지? 그 신고 들어갈 텐데. 자, 이 보드는 안 좋은 보드라서 거의 끝날 때쯤 리셋 버튼을, 이거 부트 버튼을 눌러줘야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요쯤에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인터넷 IP 주소가 잘 잡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다, 그죠? 60하고 61. 얘는 60, 얘는 6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C# 프로그램을 한번 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만 그냥 컨트롤 하는 걸로 할게요. 막 뭐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화 하지는 않고 어떨 때는 3개, 4개 막 보드를 추가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고 녹한다는 이 두 개만 무조건 컨트롤 한다라는 개념으로 화면에다가 개수를 무조건 딱 픽스를 해서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난이도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 얘가 보드 사용하는 이 페이퍼마다 동적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쓰도록 하려면 C샵에 굉장한 지식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괜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페이퍼랑 ESP32가 세대가 있다면 C샵에서는 무조건 그냥 세대로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자,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개수를 늘려주면 되겠죠. 개별적으로 제어를 하려면 하려고 하니까 좀 갑자기 급 귀찮아졌는데요. 그룹박스에다 집어넣어 버릴까? 자, 화면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그룹박스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있는데요.
그룹 아니다. 탭 가지고 할까? 아니야. 탭 가지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요 안에 있는 요 알맹이를 자, 탭 컨트롤 얘를 쓰겠습니다. 크기는 18이고 자,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요 화면을 요 안에다가 넣어 버리는 거예요. 쏙 넣고 키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요 탭 1이 그 192.168.060 여기다가 보내는 걸로 하고 요거는 61에게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요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되고 한 개 더 추가해 가지고 동시에 보내는 것도 하나 집어넣는 거죠. 탭 추가. 동시에 보내기. 딱 보드는 이거밖에 없다 라고 하도록 하죠. 그럼 요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여기다가 잡아놓겠습니다. 안되네. 하나씩 옮겨야 되네요. 그러면 왜 안되지? 그럼 이거는 좀 잘못된 선택인데 복붙하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꺼낸 다음에 복붙하면 되나? 되네. 이상한 놈이네, 그죠? 됐다. 니 나오고. 자, 그러면 두 개가 딱 이제 갖춰졌고, 좀 좌표가 안 맞네. 뭐 이런 거는 무시합시다. 그러면 얘는 6.1로 접속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거는 기능이 다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거는 그냥 껍데기만 복붙됐지 아무런 기능이 없으니까 자, 텍스트 박스 56 해가지고 똑같이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 누르면 요거 누른 거와 똑같으니까 싹 가지고 와서 얘는 텍스트 박스 5번하고 이 번호가 꼬였네요. 5번하고 8번이네요. 5번하고 8번. 자, IP 주소가 5번, 포트 번호가 8번 해가지고 자, 접속시켜주고 그 다음 접속 종료. 요 TC도 맞다. 이게 TC가 두 개여야 되네요. 얘 거 제 거 따로 두 개 써야 되니까 자, 이게 이제 1번 거예요. 1번 보드용. 2번 보드용은 2를 붙이겠습니다. 그냥 TC2 NS2 됐죠? 그럼 여기서 얘는 TC가 아니라 TC2로 해야 되는 거예요. NS2 같게 하면 이제 충돌 나는 거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접속 종료를 누르면 TC2 둘 요래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불러오기 누르면 요건데 얘는 지금 출력 대상이 6번하고 7번에다가 출력하면 되죠. 얘는 6번에다가 출력하고 얘는 7번에다가 출력하고 그 다음 이제 요거 제일 마지막 버튼 이거 눌렀을 때가 제일 중요하죠. 요거 자, 뭐 꼬이는 게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싹 다 가지고 올게요. 싹 다 가지고 와서 요거 딱 잡아 넣는데 바꿔야 될 것들이 있죠. 일단
이미지 경로가 있는 그 텍스트 박스가 얘는 6번, 7번이니까 6, 7 이렇게 돼야 되고 TC가 아니라 TC2고 그리고 이미지 경로 있는 게 6, 7이고 그죠? 6, 7 요거는 지역 변수니까 그대로 써도 상관없고 달랄랄랄랄랄랄 그대로 쓰고 보내주는 네트워크 스트림이 2번이다. 이러면 끝난 거죠. 그럼 요까지 해가지고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가 개별적으로 딱딱 바뀌어질 수 있는지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놈 접속하고 두 번째 놈도 둘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얘는 이게 검정 부분, 컬러 부분. 얘는 이걸로 하죠. 검정 부분, 컬러 부분 해서 전송하고 둘 다 반응 온다 그죠? 반응은 오는데 둘 다 다른 이미지로 출력이 된다. 근데 얘가 확실히 속도가 빠르네요. 왜 그렇지? 얘는 왜 이렇게 느리지? 빨간 색깔은 지금 뭐 한참 전에 벌써 다 됐는데 뭐 아무튼 그거는 뭐 모르겠고요. 물이 없네. 자, 접속 종료. 그리고 접속 종료 매번 누르기 귀찮으니까요. 폼 클로즈드 이벤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폼 클로즈드. 자, 메인 폼을 딱 선택을 하시고 여기 프로퍼티 옆에 보면 번개 모양 이벤트 목록에 가보시면 폼 클로즈드 있습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껐을 때 뭘 할 거냐, 끄려고 할 때 뭘 할 거냐 이건데요. 그거는 내가 굳이 이 접속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이 기능이 이 폼 클로즈드 이벤트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랑 요래는 하면 자동으로 접속이 그 릴리즈가 되겠죠. 보드 1번, 2번. 물론 눌러가지고 접속 종료해줘도 되고. 됐고. 그럼 지금 세 번째 페이지만 만들면 되겠네요. 동시에 전송하기. 동시에 전송하기는 요 앞에서 접속은 무조건 한다라는 가정을 둘게요. 접속을 하고 이미지 2개만 받아가지고 동시에 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오, 와이라노. 아, 이렇게는 안 되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네요. 자, 얘를 카피해서 밖으로 꺼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네요. 아, 요 버튼도 쓰지. 요 버튼을 전송하기로 하겠습니다. 일괄 업데이트 하기. 됐죠? 그럼 요거 누르면 텍스트 박스 9번, 10번에다가 값을 보내주면 되니까 요거 9번, 10번 파일 그 패스가 들어가면 되죠. 얘는 8번, 9번, 얘는 10번 됐고, 요걸 누르게 되면 이제 그 이미지를 변환을 한 다음에 요 내용이죠. 변환을 한 다음에 딱 누르면 9번하고 10번에 이미지 경로가 일단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둘 다 널이 아니어야 되죠. 일괄 동시에 하는 거니까 얘가 널이거나 TC2가 널이라면
둘 중에 하나로도 접속이 안 된 거니까 근데 둘 중에 접속돼 있는 것만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별도의 루틴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두 개가 다 활성돼 있을 때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경우에는 두 개가 다 널이 아닐 때 접속이 커넥트가 돼 있을 때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9번하고 10번에다가 이미지를 쫙 컨버트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를 두 개를 이렇게 딱딱 보내주면 되겠죠. 이러면 끝난 거죠. 1번 보내고 2번 보내고 이게 이제 일괄 바꾸기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작동이 되면 이제 세세하게 좀 한번 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접속해주고 둘 다 접속을 해놓고 그 다음 동시에 전송하기로 간 다음에 요거 흑백 깜장 이미지 컬러 이미지 일괄 업데이트하기 둘 다 동시에 날아가겠죠. 똑같은 이미지가 확실히 이해가 빠르네요. 쟤는 벌써 끝나가는데 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네. 그러면 똑같은 이미지로 수정이 되는 것이다. 이 정도면 쓸만하죠, 그죠?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오늘 녹한다가 하려고 했던 최종 목표가 딱 여기까지였는데 생각보다 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이제 양념을 좀 쳐야 될 것 같네요. 뭘 하지? 뭘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화면을 약간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크기도 이렇게 컴팩트하게 딱 해주고 더 이상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미지를 직접 그려가지고 한다. 또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해볼까? 이미지를 그려서 한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근데 이미지 그리는 거를 또 하려면 또 그래픽 관련된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괜히 했다가 혼란만 가중시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드로잉을 해서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민해 볼게요. 한번 드래그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요건 이제 테스트 페이지고요.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픽처 박스를 추가하겠습니다. 픽처 박스. 그리고 이 픽처 박스의 크기는 저 LCD 화면하고 똑같은 크기 296에 128로 하도록 하죠.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아주 물이 없구나. 물 한 모금만 먹고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일단 4편까지 해가지고 오늘 녹한다가 하려고 했던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요까지 오늘 정상적으로 그 검색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여기까지 끝났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부터는 시간이 남으니까 추가적으로 재미난 거를 한번 만들어보는,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만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려면 좌표를 저장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할 수 있을까? 자, 인트 요까지 한 거 저장해 놓고 하겠습니다. 안전빵으로.
요거는 괜히 원본을 훼손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잘 돌아가는 거 저장해두고, 다음은 이제 5번 예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시간이 남으니까 뭔가 재미난 예제를 구현해보기. 구현한 결과를 봐서 여기 설명을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했다 하는 형식으로. 자, 그러면 아씨 뭐지 왜 5번으로 됐지? 자, 마지막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픽처 박스 들어가고, 될라나? 인트 x 포즈, 인트 y 포즈. 그럼 일단 그림이라는 거는 누른 거와 뗀 자리가 있는 거니까요. 찍 해가지고 끄여져야 되니까 마우스 다운해서 X 포즈에다가 이 점 마우스의 X 좌표를 여기 집어넣고요. Y 포즈는 마우스의 Y 좌표를 여기다가 딱 시작 지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가 이제 드래그가 되겠죠. 마우스가 누른 다음에 드래그가 맞나? 아니야, 이건 아니고, 여기서 호버, 마우스가 이동할 때, 마우스가 이제 무브가 됐을 때, 그러면 X2의 좌표는 이제 요 바뀌는 좌표가 되는 거에 되겠죠. 2.x, y2는 2.y. 그러면 두 개의 좌표가 생긴 거죠. 그거 둘 사이에 선을 연결해주면 그게 쫙 이렇게 끄어지는 셈이 될 거니까, 자, 그래픽 G는 뭐더라? 픽처 박스에 크리에이트 그래픽스. 기억난다. 자, G.dispose. 자, 그럼 G에 드로우 라인 펜즈 라인을 그릴 거예요. 선을 그릴 건데, 펜에 까만 색깔로. 그러면 컬러를 어떻게 구분하지? 까만 색깔 부분, 컬러 부분 따로 그려가지고 전송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일단 얘부터 한번 해보죠. 검정 색깔이고, 자, X 포즈, Y 포즈, X2 포즈, Y2 포즈. 요렇게 선을 긋는다. 쭉 긋다가 근데 얘가 마우스가 다운이 됐을 때만 그리는 거니까 이게 그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변수도 있어야 되겠네요. 마우스가 그냥 막 돌아다녀도 지금은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자, bool 뭘로 하지? is draw. 평소에는 펄스인데 요 is draw라는 변수가 자, 내가 지금 뭐라고 있는 거지? 자, 여기서 클릭됐으니까 이제 true가 되고,
마우스 눌렀던 걸 떼면 펄스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마우스 업, 마우스 단추를 놨을 때 그러면 요거 펄스 된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하면 그리고 넘겨줘야지. 맞다, 넘겨줘야지. 요렇게 한 다음에 요 좌표를 다음으로 넘겨줘야 또 선이 이어지는 거니까 X 포즈는 X2 포즈, Y 포즈는 Y2 포즈. 그림이 그려질까요? 클릭하는 거 상관없이 그려지네요. 왜 그렇지? 여기 조건을 안 넣었으니까 그러죠. if is draw가 이때만 그린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근데 그 바운더리가 안 나오네요. 자, 테두리. 어떻게 테두리를 어떻게 그리지? 잠시만요. 이거 배경 색깔을 이거를 다른 걸로 줘버리면 되지 뭐. 그럼 보이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레이로. 그리고 얘는 기본 컬러를 화이트로. 이러면 보이겠죠? 내가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정말 아무것도 반영이 안 돼. 됐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전송 누르면 딱 전송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딱 나눠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자, 요 부분이 흑백 부분. 근데 이것도 지금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시간 때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하죠, 그죠? 녹한다는 생각보다 잘합니다. 흑백이 아니라 블랙. 이거는 칼라. 지금 제가 이 드로잉 하는 작업은요, 수십 년 전에 했던 거 기억을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생각보다 이게 나이스하게 돼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감독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칼라 거는 변수를 2번을 뒤에다 붙이겠습니다. 뒤에 2번을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여기에 마우스가 눌러지면, 마우스 다운이 되면, 자, 2번 친구들을 이렇게 딱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마우스가 움직이면, 무브 되면 2번으로 하고, 요거는 지역 변수니까 상관없죠. 요거 2번이고 얘가 2번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마우스 놔면 2번이 펄스 된다. 왜 저기 그러죠? 픽처 박스 1으로 해놨구나. 자, 픽처 박스 2에 크리에이트 그래픽스 이렇게 해야 되죠.
됐죠? 대신에 펜 두께가 너무 얇은 것 같다. 펜 두께만 좀 굵게 해가지고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죠. 아, 그러면 또 펜 만들어야 되는데. 자, 하죠. 펜 P는 뉴 펜. 컬러는 블랙. 너비는 한 3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저 뒤에 적혀있는 3이라는 숫자가 그 라인의 너비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툼하게 그릴 건가.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그럼 여기 까만 거하고 컬러하고 딱 그려가지고 그 전송하기 버튼을 이제 딱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전송하는 거는 두 개 동시에 전송하는 거랑 같으니까 요거를 뺏기면 되겠죠? 뺏기는데 얘는 이미지 여기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저 픽처 박스에 그린 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두 개가 다 이제 커넥트가 돼 있을 때 여기 컬러랑 블랙하고 컬러가 이렇게 이제 파일에서 비트맵을 읽어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잠시만요. 픽처 박스에서 그걸 읽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게 픽처 박스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 이거 하려니까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얘를 비트맵으로 하려면 이래 하면 작동이 될라나? 일단 이거는 제 그냥 생각인데요. 여기 내가 그려놓은 거를 이미지로 취급을 하는. 해보면 되겠죠, 그죠?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되지. 아니, 제로윈택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감사합니다.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해보겠습니다. 좀 고통인데 일단 까만 색깔은 여기에다가 하트를 하나 딱 그리고 컬러는 여기에다가 하트를 딱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연결을 해야 되죠, 그죠? 접속을 딱 해주고 되면 한 방에 되면 대박인데 지워졌네. 맞다. 이걸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맞다. 안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드로잉 하는 작업이 잘못됐네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좀 하려고 하다 보면 좀 어려워지는데 이 비트맵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비트맵 B1이라죠. 요 B1은 요 비트맵의 크기 아마 사이즈를 지정해 줘야 되죠. 그죠? 너비는 296에 128짜리로 B1, B2를 만들겠습니다. 드로잉은 저기다가 하고 저거 드로잉 한 거를 픽처 박스에 이미지로 추가를 해주는 방식을 써야 그 인스턴스를 잡아올 수가 있을 거거든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드로잉을 할 때 요 그림이 그려지는 주체가 여기다가 컨트롤을 위에다가 드로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뭘 해야 되지? 그래픽 프롬 이미지에 E1 기억력 좋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드로잉을 해가지고 드로잉이 끝나게 됐을 때 요때
픽처 박스의 이미지가 B1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가상의 버퍼에다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다 그려진 그림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 아마 될 겁니다. 얘도 똑같이 요게 아니라 그래픽 프롬 이미지의 B2에다가 드로잉을 하고 다 그려진 다음에 다 그려진 다음에 픽처 박스 2의 이미지는 B2다. 그럼 요까지만 했을 때 그려지기가 돼야 되겠죠, 그죠? 뭐야? 픽처 박스 1이라 해놨구나. 그럼 요렇게 해놨을 때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얘는 이렇게 그리면 저 컴포넌트의 이미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다른 데 갔다 와도 얘 남아있는 거죠. 아까 전에는 다른 데 갔다 오니까 지워져 있었죠, 그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봤을 건데 지금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를 요거를 하는 거, 이게 B1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B1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게 B2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뭐 요건 전송하기 말고 이렇게 클리어 하는 버튼도 한번 만들어 보죠. 클리어, 지우기. 내가 괜히 이상한 거 했다가 지금 상당히 자 B1은 이게 함수가 있나 모르겠네. 잠시만요. 세이브 뭐 이런 거만 있네. 그러면 얘를 그냥 둘 다 그냥 날려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지, 그죠? 새로 만들면 되지. (296에 128) 릴리즈 해주고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픽처 박스 1, 2에 새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될라나? 일단 지우기가 되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되죠, 그죠? 됐다. 이제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제 연결하고 접속을 딱 해준 다음에 여기서 자 하트 전송 반응을 하죠. 그 결과가 결과는 좀 이상하네요. 둘 다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걸로. 네, 그렇지. B1 하얀 색깔을 그거를 이렇게 도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비트맵에 그걸 어떻게 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클리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면 여기서요. 그래픽 G는 B1에다가 그죠, 클리어에 일단 하얀 색깔 바탕을 까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컬러에 화이트 흰 색깔 깔고
엣지 디스포즈. 얘도 마찬가지. B1, B2의 하얀 색깔 배경을 깔고 간다. 그럼 이 작업은 나중에 클리어 했을 때도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따닥 생성한 다음에 둘 다 흰 색깔을 깔아준다. 요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화면상에는 이게 배경 색깔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글자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투명인 거예요. 투명인 거하고 또 하얀 색깔하고는 다른 개념이 되는 거니까. 아닌가? 좀 일단 오 됐다. 녹한다가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이게 제 마음입니다. 구독자분들을 향한 녹한다의 마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대로 전송된 거 보이죠? 초점 맞춰가지고 찍이 준다. 그럼 조금 더 예쁘게 해가지고 한번 보내보도록 하죠. 조금 더 그림을 예쁘게 그려가지고 지우고 일단 칼라 부분에 하트를 이렇게 하트를 좀 이렇게 색칠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구독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독 테두리에 약간 이런 효과를 좀 이래 넣어가지고 그럼 이 구독 글자가 여기 쏙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약간 요렇게 귀여운 모양을 딱 해주면 여기 이렇게 딱 나오겠죠? 요거를 전송하겠습니다. 전송!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결과 크게 한번 보여드리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되게 괜찮은데 예쁜데요? 그죠? 귀엽죠? 요거 이제 이 페이퍼니까요 전원 분리돼도 되거든요.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빼가지고 이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요 상태 그대로 다음에 녹한다 굿즈로 쓸까요? 유니크한 두 개밖에 없는 녹한다의 아이템 혹시나 오프라인에서 만나지면 녹한다의 구독자를 향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딱 드리는 겁니다. 예쁘다. 자, 뭐 어차피 여기서 더 해봐야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뭔가 좀 도전적인 것도 했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빨리 끝난 것 같긴 한데 자, 제일 마지막 탭은 이제 정체가 밝혀졌죠. 제일 마지막 탭의 이름은 그려서 전송하기. 그려서 전송하기. 그리고 혹시나 요거 C샵 사용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근데 제가 파일을 C샵 프로젝트 파일을 지금 여기 5개 있는 거를 압축을 해가지고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그 3번 예제를 한번 돌려보고 싶다. 그럼 3번 예제에 이 파일을 누르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노칸다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내가 수정을 해가지고 쓰고 싶다. 아니면 내부의 코드를 보고 싶다. 뭐 근데 코드는 다른 데 있으니까 내가 수정하고 싶다 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까셔가지고 이걸로 여시면 되는데, 나는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프로그램만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안에 bin 보이죠, 그죠? bin 안에 디버그 안에 보시면 실행 파일이 있어요. 요 exe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 실행되죠, 그죠? 그럼 요 상태에서 접속하기 누르시고, 껐구나. 껐네. 그럼 지금 얘는 예외 처리는 안 해놨으니까요.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켜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나 그 예제 한번 해보고 싶다. 요렇게 꽂는 거 맞죠? 여기가 불렀어. 그럼 이제 좀 기다리면 이제 인터넷 공유기랑 접속하겠죠? 잠깐 기다려 준 다음에, 자, 이 프로그램만 해가지고 요 IP 주소는 이제 그 자기 거 쓰면 되는 거예요. 자기 거 쓰고 접속하기 누르면 접속됐죠? 그 다음 이미지 불러와서 까만 거 컬러 불러와서 전송하기 누르면 실행되는 겁니다. exe 파일만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예제 4번도 한번 돌려보고 싶다. 그러면 예제 4번에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요거 안에 bin 안에 디버그 안에 들어가셔서 요 실행 파일 실행하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것까지가 똑같이 실행이 되죠, 그죠? 여기서 또 접속하기 누르시고, 이거는 두 개 동시에 할 수 있는 건데 한 놈은 지금 꺼놨으니까 요걸로 해가지고 또 내가 바꿀 이미지 요렇게 딱 골라가지고 전송 때리면 또 업데이트 된다는 겁니다. 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페이퍼를 이거 바꾸는 데 쓰실 분들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시면 되고, 노칸다의 코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다른 거를 응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편집 툴을 다운받아가지고 요거를 요 sin 솔루션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실행하거나 아니면 아래 요거 저 프로젝트 파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만 보실 분들은 메모장으로 여기 CS 파일, 폼 CS 파일 여시면 프로그램 코드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노칸다는 모든 게 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건 이제 좀 성의 있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자, 5번 예제는 뭐였냐면 C샵에서 검정색 이미지와 컬러 이미지를 사용자가 마우스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고, 그려진 그림을 그 두 대의 이 페이퍼에 동시에 출력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요거는 시간이 남아서 만들어 본 보너스 예제. 오늘 다 했습니다. 조금 빨리 끝났는데요. 뭐 더 이상 시간 떼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죠? 빨리 끝났으면 빨리 끝난 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자, 다음 이제 이번 주 노칸다의 라이브 방송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 3편에서 565편이 되겠네요. 565편에서 이어질 내용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부터는 565편부터는 개념을 싹 바꿀 거예요. ESP32 보드를 HTTP 통신으로 할 거예요. HTTP, 그러니까 웹 클라이언트로 설정하고, C샵 윈폼을 웹 서버로 설정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미리 좀 알려드리자면, 566편까지 해가지고
그 이페이퍼 시리즈를 4편으로 구성을 할 건데요. 얘는 저전력입니다. 저전력으로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지금 접목시킬 거냐면요. 이 ESP32 보드가 4편에서는 딥슬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딥슬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켜졌다가 할 거 다 하고 꺼진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켜져 가지고 작동을 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딥슬립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서버로 동작을 하잖아요. 그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서버가 켜져 있고 어떨 때는 서버가 꺼져 있는 거예요. 언제 켜져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접속을 해야 됩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녀석의 작동이 저전력 모드로 작동을 하려면 얘는 무조건 클라이언트가 돼야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가 켜져가지고 서버에 접속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서버는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네가 켜지면 나한테 접속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가 서버로 동작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이 녀석한테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나 접속했는데 얘가 꺼져 있는 겁니다. 마치 외근 나간 어떤 직원이 연락이 안 되는 것처럼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하니까 얘는 클라이언트로 동작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떤 서버와 어떤 클라이언트가 적합하겠느냐라고 해서 봤을 때 저는 앞에 웹이라는 걸 붙이기로 했습니다. 웹.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웹 클라이언트로 설정을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C# 윈폼이 웹 서버로 구동되도록 그렇게 만들 거예요. 통신은 그때의 통신을 HTTP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요게 HTTP라고 하고 그러면 얘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냐면 우리가 마치 스마트폰으로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 웹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형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 ESP32 보드가 저전력 모드로 작동을 하고 있다가 켜지게 되면 C# 윈폼으로 구동되는 서버에 접속을 한 다음에 C# 윈폼에서 이 녀석한테 보내줄 이미지가 등록이 돼 있으면 얘가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다운받아서 이미지를 변경을 한다.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는 ESP32가 일단 565편에서는 딥슬립이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 566편을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ESP32가 HTTP 프로토콜로 C# 윈폼에 접속한다. 그리고 C# 윈폼에서 언제 어느 타이밍에 ESP32가 접속할지 모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면 이미지를 등록해둔다. 그러면 ESP32는 웹서버에 접속한 다음 자기 자신에게 등록된 이미지가 있다면 다운로드 받는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는 모노 비트맵을 말하는 거예요. 비트맵을 이 페이퍼에 출력한다. 요 과정을 565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내용만 봐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어렵겠다, 그죠? 생각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도전해보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질문을 하시는 동안에 마무리 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한다가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3시간 아니었지만 한 3시간 정도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재미가 있었다, 흥미진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 뭔가 목적성이 있으면 안 돼요. 나 이 돈 줄 테니까 뭐 만들어 달라, 그런 분들은 사절이고요. 녹한다의 채널이 더 잘 되기를 희망하고 녹한다의 열정에 응원한다라는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좀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다르게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요,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이렇게 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을 것이고 그걸 누르시면
적절한 금액대가 나올 것이고 그걸 눌러가지고 유튜브에다가 결제금을 지불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유튜브에서 한 33% 정도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을 녹화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전자의 방식은 계좌이체밖에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보내주시는 마음이 100%그 후원금이 녹화한다에 전달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후자의 방법은 결제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면 수수료가 떼인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정은 해주시는 분에 따르는 거니까 어쨌든간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있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끝났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될 건데요. 그 사이에 기간이 길잖아요, 그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습니다. 저 카톡 채팅방 검색하는데 찾아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둔 채팅방이 나올 거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한다의 그 멤버십 조금 전에 안내드렸던 멤버십을 하게 되면요, 지금 여기 화면 위에 보이는 주홈님처럼 저렇게 제가 챗봇에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는 어떤 특권을 드렸으니까요. 뭐 소소한 혜택이긴 한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고요. 남은 얘기는 오픈톡방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커트.